동생아, 형이야.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 앞에서 구걸하던 그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을 때 나는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동생아, 형 때문에 고생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2024년 11월 15일 오후 7시, 강남역 9번 출구 앞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서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던 중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노숙자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더러워진 패딩 점퍼를 입은 채 종이컵을 앞에 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민철아, 김민철 맞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많은 것을 바꿔놓았기에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얼굴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한때는 180cm가 넘는 큰 키였을 몸은 구부정하게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아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그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털모자를 벗었어요. 그 순간 저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아, 형이야. 이럴 수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갔어요. 30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형 김민수가 바로 제 앞에 있었던 겁니다. 한때 저희 가족의 자랑이었던 형이 이런 모습으로. 형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예전 그 면모를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보이던 입가의 점과 왼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한때 준수했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밝고 당당했던 눈빛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형, 정말 형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30년 전 저희 형제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30년간 가지고 다녔어. 형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형을 끌어안았어요. 30년간 쌓인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형, 왜 이렇게까지? 왜 연락도 안 하고? 하지만 형은 제 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민철아. 형이 너무 늦었지?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전혀 상관없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형과 저는 그렇게 강남역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대체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런 모습이 된 거야? 그날 밤 저는 형을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힌 형의 모습을 보니 예전 그 자상했던 형의 모습이 어렴풋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형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형, 대체 3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무슨 일로 그렇게 심하게 다퉜던 건가요? 형은 수저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민철아, 너는 그때 고등학생이라 모르는 게 많았지만 우리 집 사정이 정말 어려웠잖아. 1994년 그 시절 저희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외환위기의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형은 대학교 4학년이었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공장 운영 자금으로 은행에서 5억 원을 빌리셨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했어.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때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서류를 뒤적이시던 모습,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걱정하시던 모습들이요. 형이 연대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하셨어. 형식적인 거라고, 절대 문제 없을 거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아버지의 공장은 결국 부도가 났어요. 5억 원이라는 거금을 당시 23살 청년이었던 형이 떠안게 된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난리가 났어. 아버지는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어머니는 울기만 하시고 형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 민수야, 네가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 이 집안이 망하는 건 너 때문이다라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 자상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그런 잔인한 말을 하셨다니. 그래서 형이 집을 나간 거예요? 응. 그때 생각했어. 내가 있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고생할 거라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사채업자들도 포기하고 너라도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형은 그날 밤 집을 나서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은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형, 그렇다고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할 이유는 없었잖아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이자 형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민철아. 형이 너무 겁이 많았나 봐. 돌아가서 또 짐이 될까 봐. 너희들 행복한 모습을 망칠까 봐. 그 순간 저는 형이 30년간 얼마나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면서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형이 사라진 후 저희 가족이 겪었던 고통을 형은 전혀 몰랐다는 걸 그날 밤 깨달았어요. 저는 형에게 지난 30년간 저희가 얼마나 형을 찾기 위해 애썼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형이 없어진 첫 1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1994년 12월부터 저희 온 가족은 형을 찾기 위해 총동원되었어요. 아버지는 전국의 경찰서와 실종자 신고를 했고 어머니는 매일 형이 다니던 대학교 주변을 헤매셨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매일 밤 형 방에 들어가서 형 옷을 안고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 역시 고등학생이면서도 주말마다 형을 찾아다녔어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형이 갈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는 형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형이 사라진 후 아버지는 술을 끊으시고 매일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형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에 대한 참회였죠. 내가 민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죽어도 민수를 찾아야 한다고 매일 중얼거리셨어요.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수업 중에도 자꾸 형 생각이 나서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형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형의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어요. 그 사이 저는 대학에 진학했고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셨습니다. 200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까지 형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은 민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였어요. 형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토록 한이 되셨던 겁니다. 형이 알았다면 꼭 와서 마지막 인사라도 드렸을 텐데. 형의 얼굴에 깊은 후회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내가 있었다면. 아니에요, 형. 형도 몰랐던 일이잖아요. 저는 형을 위로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2010년에 형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매일 형을 기다리셨어요. 민수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라고 하시면서. 어머니의 방에는 30년 동안 형의 자리가 그대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명절이면 형 몫의 차례상도 준비하시고 생일이면 형 몫의 미역국도 끓이셨습니다. 형, 부모님이 얼마나 형을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형을 원망하는 말씀은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형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30년간 자신이 가족들에게 상처만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족들은 끝까지 형을 기다리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이 반복해서 사과하자 저도 눈물이 났어요. 형이 왜 사과해야 해? 잘못한 건 우리야.
형을 혼자 그 고생을 하게 내버려둔 우리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형에게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형이 사라진 후 저는 형의 몫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형이 없어진 후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형의 꿈이었던 회계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대학교 때부터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30대에는 독립해서 회계법인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50명이 넘는 회계법인의 대표예요. 매출도 연간 100억 원이 넘고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형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졌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형에게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결혼했을 때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처음 생각난 건 형이었어요. 제 아내와 두 아들 이야기를 하자 형의 눈이 반짝였어요. 조카들이 있구나. 네,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형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제 성공담을 들으면서 형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민철아, 형은 30년 동안 내 발목만 잡았구나. 무슨 소리예요, 형? 네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까 형이 없어서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 형의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형,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형이 없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형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저는 형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성공의 모든 순간에 형이 함께 있었다고. 어려울 때마다 형을 떠올리며 버텼다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생각했어요. 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형이 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할까? 사실 저는 30년간 형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도 신청하고 인터넷에도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새로운 실종자 찾기 업체와 계약했어요. 1억 원을 주고요. 하지만 번번이 헛수고였어요. 한때는 형과 비슷한 사람을 찾았다며 연락이 와서 달려갔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세상에 형만 없으면 모든 게 완벽한데. 제가 진심으로 말하자 형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민철아. 형이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이기적이긴요. 형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형은 저를 정말 아껴줬어요. 맛있는 건 저에게 먼저 주고 용돈도 저에게 나눠주고 그런 형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도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형, 이제는 형이 행복할 차례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형은 여전히 부담스러워했어요. 민철아, 형은 이제 폐인이야. 너한테 짐만 될 뿐이야. 짐이라니. 형이 어떻게 짐이야? 형은 내 가장 소중한 가족인데. 며칠 후 저는 형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이 하필 제가 자주 다니는 강남역에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3년 전부터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형의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응. 인터넷에서 네 회사 기사를 봤거든. 성공한 회계사 김민철. 사진도 나와 있더라. 형은 3년 전 우연히 인터넷 카페에서 제 기사를 봤다고 했어요. 제가 우수 납세자로 선정되어 시상식에 참석한 기사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근황을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내 회사 주변에서 머물기 시작했어. 형은 낮에는 강남역 일대에서 구걸을 하면서 퇴근 시간이면 제 회사 건물 앞에서 저를 지켜봤다고 했어요. 한 번은 네가 바로 내 앞을 지나갔는데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어. 그때 왜 부르지 않으셨어요? 무슨 얼굴로?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나겠어? 형은 성공한 제 모습을 보면서 더욱 자신을 감췄다고 했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비서와 함께 고급차에 오르는 제 모습을 보며 자신은 더욱 초라해졌다고 느꼈던 거죠. 너무 당당하고 멋있더라. 정말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다고 했어요. 내가 있었다면 네가 더 어려웠을 텐데. 혼자서도 이렇게 잘 컸구나 싶으면서도 미안했어. 그래서 형은 몇 번이고 접근했다가 포기했다고 했어요. 제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차마 방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 그날은 왜 부르신 거예요? 그날
너한테서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 그날 저는 평소와 달리 혼자였고 표정도 어두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날이 어머니 기일이었어요. 네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봤어. 그것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막걸리를. 저는 매년 어머니 기일에는 강남역 근처 막걸리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곤 했어요. 어머니와 형을 그리워하면서요. 그때 네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형, 어디 있어? 엄마도 아빠도 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었는데 형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 순간 알았어. 네가 아직도 형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래서 용기를 냈어. 형은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고민했다고 했어요. 나타날까 말까? 30년간 했던 고민을 또다시 한 거죠. 다음 날 아침에 결심했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게 두면 안 되겠다고. 형. 저는 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30년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형,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30년간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구나.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 일주일 후, 형과 함께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30년 만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형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민수가 이제야 왔습니다. 형은 부모님 산소 앞에서 한참 동안 절을 했어요. 그리고 3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집을 나간 게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무능해서 나간 거예요.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형이 30년간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집을 나간 후 형은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다고 했어요. 20년간 갚았어. 5억 원을. 이자까지 해서 거의 10억 원을 갚았지. 10억 원을요? 혼자서? 응.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형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사장 일을 했어요. 숙소는 항상 가장 싼 곳을 택했고 식사는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웠다고 했습니다. 겨울에는 공사가 없어서 더 힘들었어. 때로는 며칠씩 굶기도 하고. 하지만 형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당당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버텼던 거죠. 2014년에 드디어 다 갚았어. 그때 생각했지. 이제 집에 돌아가도 되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였어요. 형이 빚을 다 갚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그때 너무 허탈했어. 20년간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형은 그 후 10년간 더 방황했어요. 집에 돌아갈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삶을 시작할 기력도 없었던 거죠. 술만 마셨어.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결국 형은 노숙자가 되었어요. 한때는 10억 원을 갚을 정도로 성실했던 사람이 술과 절망에 빠져 거리로 내몰린 거죠. 미안해, 민철아. 형이 너무 약했나 봐. 약했다고요? 형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요. 저는 형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20년간 혼자서 10억 원을 갚은 사람이 약하다고요? 형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형의 건강은 이미 많이 나빠져 있었어요. 30년간의 고생으로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해요, 형. 괜찮아. 이제 와서 무슨. 하지만 저는 강제로 형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경화 말기, 당뇨 합병증, 그리고 폐렴까지. 의사는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치료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형, 이제는 내가 돌볼게. 30년간 혼자 고생한 만큼 이제는 내가 형을 지킬 거야. 형의 치료가 시작되면서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제 집 1층에 형만을 위한 방을 만들어드리고 간병인도 모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치료였어요.
형은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민철아, 형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30년간 가족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오히려 상처만 주고. 그럴 때마다 저는 형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형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형 덕분에 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형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형을 자랑스러워하는 동생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산 거거든요. 제 아내와 아이들도 형을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특히 제 두 아들은 큰아버지를 만났다며 정말 좋아했습니다.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어릴 때 이야기해 주세요. 큰아버지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관심에 형의 얼굴도 점점 밝아졌어요. 특히 제 큰아들이 회계사가 되고 싶다고 하자 형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거 좋은 꿈이야. 큰아버지도 옛날에 회계사가 되고 싶었거든. 정말요? 그럼 같이 공부해요. 형과 조카들이 친해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30년간 그리워했던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형의 병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민철아, 형이 이제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도 좋아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형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형은 알아. 30년간 혹사한 몸이 이제 한계인 것 같아. 어느 날 밤 형이 저를 침대 옆으로 불렀어요. 민철아, 형한테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 마지막이라니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형이 죽으면 부모님 옆에 묻어줘. 그리고 형 묘비에는 이렇게 써줘. 사랑하는 동생 민철이의 형, 김민수라고. 형의 말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형,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 더 오래 함께 살아야죠. 고마워, 민철아. 형이 정말 고마워. 형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너 덕분에 형도 행복했어. 마지막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날 밤 저는 형과 함께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릴 때 추억들, 꿈꿨던 미래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까지. 형, 제가 형을 정말 자랑스러워한다는 거 알죠? 응, 알아. 형도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형,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자. 남은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형이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형은 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여행도 다녀왔고 조카들의 학교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30년간 놓쳤던 가족의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되찾는 시간이었어요. 민철아, 형은 정말 행복했어. 형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은 평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어요. 30년간의 고생과 아픔을 모두 내려놓은 것 같은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제 회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형이 마지막에 머물렀던 쉼터의 분들, 그리고 형이 공사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까지.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웃으면서 격려해 주셨거든요. 돈이 없어도 가끔 라면이라도 사서 나눠주시곤 했어요. 형이 30년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형. 형의 유언에 따라 부모님 옆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묘비에는 형이 원했던 대로 새겼어요. 사랑하는 동생 민철이의 형, 김민수. 이제 저는 형의 몫까지 살아가야 해요. 형이 하지 못했던 일들, 형이 꿈꿨던 일들을 대신 해나가야 합니다. 먼저 형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입니다. 김민수 장학재단. 형이 그토록 원했던 회계사의 꿈을 이루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에요.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형이 마지막에 머물렀던 그 쉼터를 확장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수의 집,
형의 이름을 딴 쉼터에서는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연결과 심리 상담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제 아이들도 형의 뜻을 이어받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형의 꿈이었던 회계사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둘째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하네요. 큰아버지처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매달 형의 기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산소를 찾아가요. 그리고 형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형, 이번 달에도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고마워했어요. 형, 민수의 집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분이 또 계세요. 형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형이 꿈에 나타나요. 예전처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해요. 민철아, 고생 많다. 하지만 내 덕분에 형도 행복해. 형과 함께한 마지막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선 마음의 연결이라는 걸 형을 통해 배웠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형, 하늘에서 편안히 쉬세요. 그리고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형의 사랑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형. 사랑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